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강의로 예제 7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제 6번까지 수직이등분선까지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죠? 두 직선의 위치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유형인 수직이등분선까지 했고요. 이제 예제 7번으로 넘어가서 세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세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아볼 건데 우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추가적인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룰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삼각형을 이룰 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조건 있잖아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룸. 요 마지막 조건이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상 요게 제일 중요하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룸.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럼 얘는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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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는 관계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개념으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평면을 몇 개 만드냐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을 어떻게 나누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써놓읍시다. 좌표 평면을 나눔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나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어떻게 좌표 평면을 나누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은 교점을 갖겠지, 그지? 그러면은 좌표 평면이 몇 가지로 나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뉘는 거예요. 6개로.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몇 개의 평면으로 나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로 또 나뉘고요. 그리고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룰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로 나뉘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제로 알아볼 건 아닌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을 4개로 나누는 직선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좌표 평면을 4개로 나누는 위치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얘를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세 직선이 평행한다 라고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 직선이 평행.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직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을 나눈다라는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추가적으로. 자, 그럼 우리는 예제 7번을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세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니까 결국에 얘가 삼각형을 이루는 거 아니야? 마지막 녀석이? 그럼 우리는 지금 요거 3개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삼각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을 한번 해볼 거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두 번째는 세 직선 중 2개가 평행 세 직선 중 2개 평행 근데 얘들아 마지막 거는 되니?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세 직선이 지금 모두 평행할 수가 있나? 지금 첫 번째 직선 보세요. 얘네 둘의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 번째 조건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 조건만 써서 나타내야 된다 이거지. 그럼 1번 조건부터 봅시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그럼 얘는요. 일단 이 첫 번째, 두 번째 녀석의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녀석의 교점을 먼저 구합니다. 그럼 그 교점이 요렇게 가운데 생기겠지, 그지? 요렇게 교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직선이, 요 직선이 그 교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하면은 바로 성립을 했을 때 우리 세 직선이 한 점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주어져 있는 두 직선의 연립식을 한번 써보자. 요렇게 는 0이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둘이 더해봅시다. 그럼 더하면은 몇 x죠? 3x 마이너스 3은 0이다. 즉 x는 얼마가 돼요? 1이 나오죠. 그럼 x가 1일 때 y가 얼마인지 구해보자. 대입을 해볼까? 뭐 아무 식이나 대입하면 아래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1 빼기 y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y가 얼마가 돼? y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1, 마이너스 5를 지금 저기 마지막 직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x에다 1 넣으면 a, y에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더하기 5.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직선 중 두 개가 평행한 조건을 봅시다. 그럼 얘는 기울기를 갖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를 갖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얘네 둘이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럼 얘네 둘이는 평행할 수가 없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랑 얘랑 같거나 얘랑 얘랑 같거나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x-y는 6에 0하고 ax-y는 0하고 요 두 개가 평행하다고 먼저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y는 꼴로 바꿨을 때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y는 x 빼기 6이 되고요. 얘도 y는 꼴로 바꿨을 때 ax가 되니까 기울기가 같으려면은 a가 1이 돼야겠지, 그지? 얘네 둘의 기울기가 같으려면은 우리 x 앞에 개수가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거 까먹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a가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랑도 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요 직선하고 ax-y는 0하고 기울기가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되고 얘는 y는 ax가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총 3가지 답이 나왔으므로 우리 답을 요렇게 요거 나온 값을 다 더해야겠네. 그지? 문제에서 얘를 다 더하라니까. 그럼 모든 실수 a의 합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6이겠다. 그래서 답으로 마이너스 6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봅시다. 자, 얘는요 사실 항등식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항등식 개념이 들어갔다. 항등식이 뭐였지? 복습을 해볼까?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항등식 관점으로 보는 거야. 2x-y-4가 있는데 여기다가 k,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래. 그러면 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금 요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문자로 묶인 식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k에 묶인 식 있지, 그지? 그 미지수로 묶인 식, 그 묶인 식이 0이 돼야지만 k의 값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k에다가 뭐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1억을 넣든 어차피 곱해진 식이 0이 된다면은 k의 값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럼 요 곱해진 식이 0이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0이 되니까 왼쪽에 있는 식도 0이 되어야지 는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도 0이 돼야 된다. 한번 써보자. 요렇게 는 0이다.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 몇 x죠? 3x 마이너스 3이 0이 되므로 x는 얼마가 돼요? 1이 된다. 그래서 x는 1일 때 y의 값은 뭐 아무데나 대입을 위에다 해볼까요?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예제 9번부터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교점을 지나야 된대.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딱 두 개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교점은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잖아, 맞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파란색 점이 교점인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이 파란색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수도 없이 많겠죠. 그냥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특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단 한 점을 지난다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무조건 필요한데 그 조건을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점을 주어줌으로써.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일단 어떻게 푸는지는 두 직선을 더합니다. 두 직선을 더하는데 두 직선을 더할 때 있어서 뭐를 이용하자? 두 직선 중에 조금 더 만만한 녀석에다가 K배를 해주셔야 돼요. 두 직선을 더할 때 한쪽에 K배를 해줘라.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더하기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둘 중에 만만한 게 쌤이 얘가 좀 만만해 보여. 그럼 여기다 K배를 곱하라 이거야. 그랬을 때 둘이 더한 식이 0이 되는 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번식 더하기 2번식에다가 K배 그게 0이 되는 식 요걸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럼 요 식에다가 이제 뭐를 대입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쌤이 이렇게만 두면은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다 이거야. 기울기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이 2,-1을 대입을 해야 이 기울기를 특정할 수 있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기울기를 특정하는 방법이 바로 K를 구하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 그럼 2,-1을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거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6 더하기 2 마이너스 6이죠? 거기다가 더하기 K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계산해 보시면은 2 더하기 마이너스 K죠? 그게 0이다. 즉 K를 이항시키면 K는 얼마? 플러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럼 K에다가 2를 넣어주자. K에다 2를 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더하기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간단하게 계산만 해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 겁니다. 요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방법만 알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예제 10번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말이 좀 길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취라는 건 뭐냐? 자취라는 것은 점의 흔적이라는 얘기예요. 점이 어떻게 이동하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인 건데 물론 점이 움직이는 거니까 직선도 얘들아 점이 움직인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점이 여기까지 움직이면은 이만큼이 지금 좌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가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볼까? 그럼 이건 어떻게 움직인 거야? 원의 방정식을 만든 거죠. 점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도형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선도 될 수 있고 원도 될 수 있고 물론 고등수학 상에서는 여기까지 배우지만 추가적으로 너네가 만약에 기하 파트를 배운다면은 쌍곡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타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형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좌취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튼 서두가 길었는데 좌취의 방정식은 문제 풀이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 그 점을 특정해야 돼요. 점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점이 특정이 돼 있죠. 어떻게 특정이 돼 있어? P가 나타내는 도형. 그러니까 점 P에 대한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점 P를 XY로 두는 거야. 그러니까 점 P를 이렇게 미지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지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미지수로 만들었다면 A, B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X축을 그려보시고 A, B 사이의 거리가 6이 되도록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자. 왜냐면
얘는 언제나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랑 B의 좌표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A라는 좌표를 뭐 0이라고 찍어보자. 수직선에다가. 그리고 B라는 좌표는 6에다 찍어보자. 그러면 얘는 6만큼 차이 나네? 맞잖아. 그럼 그냥 이제 X를 X, Y축에다 이렇게 아무데나 찍어주는 거죠. P를.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A라는 좌표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거 몇 콤마 몇이야? 다시 써볼게. A라는 좌표는 0,0이고 B라는 좌표는 6,0이겠지? 그럼 그래프도 좀 이쁘게 그래. X, Y축도 그려주자 이렇게. Y축도 이렇게 그려주면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PA의 제곱을 구하고 그 다음에 PB 제곱을 거기서 뺐더니 그게 24를 만족을 시켜야 된대요. 이 P라는 좌표가.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되겠지. PA 제곱 얼마니? 요거 점과 점 사이 거리 요거 구하라 이거잖아. 구해보자. PA 제곱 X 좌표 차이 X죠. 그럼 X 제곱 Y 좌표 차이 Y. 그럼 Y 제곱 거기다가 루트인데 어차피 제곱을 했네? 그럼 루트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 써보자. 자 그럼 PB의 제곱이라는 거는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겠죠? 그럼 여기 당연히 괄호를 붙여줘야겠지. 그게 24가 된다. 자 이거 전개해보자. 어떤 식이 되나?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죠. 거기다가 Y제곱을 더했다. 그게 2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X제곱은 소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2X Y제곱도 소거되네요. Y제곱도 소거시켜주고 그럼 12X 마이너스 36이 플러스 24가 돼야 되는 거니까 12X는 얼마다? 60이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돼요? 5라는 값이 되죠. 그럼 X가 5이고 Y는 X가 5라는 점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P라는 좌표는 그냥 5, Y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Y 좌표는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얘는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X가 그냥 5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X가 5인 직선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이 P에 나타내는 도형을 그려라. 그러면은 여기 5X가 5인 지점 딱 찍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 직선이 바로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되는 겁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얼마인 거죠? X는 5인 거지. 여기까지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만 있으면 정답이다. 자,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단원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써먹을 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공식 증명도 무조건 필수고요. 증명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암기까지 요거 두 가지가 필수니까 일단 증명부터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증명 어떻게 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일단 준비물은 직선이 필요하고요. 직선 어떤 직선?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점은 이렇게 아무 점이나 찍고 x1, y1이라고 찍어줄게. 그럼 얘는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우리가 요렇게 이어주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죠. 쌤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건 안 돼요? 근데 사실 여기에 무슨 말이 빠져 있는 거냐면 최단 거리라는 얘기가 빠져 있는 거야. 제일 짧은 거리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무조건 수직거리겠죠. 수직거리가 최단 거리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요 거리는 안 되고 수직거리 이 점에서 이 선에다가 직선에다가 수선을 내린 거예요. 그 거리를 바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 하고 우리가 영어로는 D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요 점의 좌표를 특정해야 돼. 요 점의 좌표 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쌤은 x2 y2 이렇게 특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보자 이거지.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요거의 루트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d가 되겠죠.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겠죠.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쓴 거니까. 근데 이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보려면은 이 직선에 대한 식을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어떤 성질을 좀 이용을 할 거냐면 기울기적인 성질을 이용을 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기울기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할 거예요. 어떤 기울기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할 거냐? 바로 직교하는 성질을 쓸 겁니다. 직교. 직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내가 그은 요 초록색 직선하고 흰색 직선하고 서로 지금 직교하고 있죠? 수직으로 만나고 있지, 그지?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어떻게 돼야 돼? 직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일단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지?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거랑 지금 이 흰색 직선의 기울기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즉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두 기울기를 곱하는 겁니다. 요 녀석과 요 마이너스 b분의 a랑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거를 좀 이쁘게 바꿔볼 건데 쌤은 어떻게 바꿀 거냐면 y2 마이너스 y1 그거에는 분모가 b를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요렇게 지금 묶어준 거예요.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x2 마이너스 x1은 우변으로 같이 곱해주자. 마이너스 a분의 x2 빼기 x1을 곱한다는 얘기야. 양변에. 그럼 얘가 어떤 식이 되냐면 a분의 x2 빼기 x1이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는 k다 라고 작성을 해버리자. 그러니까 얘랑 얘의 값이 둘 다 똑같이 k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분리해서 y2 빼기 y1 나누기 b는 k라고 쓸 수도 있고 a분의 x2 빼기 x1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둘 다 k로 같아야겠지. 그러면 y2 마이너스 y1은 얼마냐면 bk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x2 마이너스 x1은 a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변형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루트 x2 빼기 x1인데 요거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야? x2 빼기 x1 자체가 ak가 되는 거지. 그리고 y2 마이너스 y1은 bk. 그럼 이거 제곱해서 한번 식을 전개해보자. 그럼 얘는 루트 a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로 묶여요? k제곱으로 묶이니까 k제곱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겠지. 그럼 얘는 루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k가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와야 돼.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 k로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곱해져 있는 식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게 지금 d라는 공식으로 지금 된 건데 얘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k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y2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이걸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되는데 y2는 그러면 우리가 y1 더하기 bk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x2도 x1을 이항시키면 x1 더하기 ak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직선 위의 점이 x2, y2이기 때문에 요 점을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해야 돼요. 즉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요 식에다가 이 y2랑 x2를 그대로 대입을 하자. 그럼 어떻게 되지? a 곱하기 x1 더하기 ak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2 대신에 요거 봐봐. 요거 있는 x2 대신에 이걸 대입한 거야. 오른쪽에 있는 식을. 마찬가지로 b 괄호 열고 y1 더하기 bk 더하기 c가 0이다. 이거 전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럼 ax1 더하기 a제곱 k 더하기 by1 더하기 b제곱 k 더하기 c는 0. 그러면 얘는 k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k로 묶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k는 결국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로 묶어서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k 자체를. 그럼 여기다가 k 넣어보자.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전체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초록색으로 구분 딱 해주자. 거기다가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얘들아 이거 루트는 약분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되냐? 분모에만 루트가 남는 거예요. 약분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뭐 2가 곱해져 있는 거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얘를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얘는 분자는 어차피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써주시고 ax1 by1 더하기 c 절대값 닫아주시고 그럼 얘가 바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증명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쓰면서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 번에 지금 다 몰아서 적용시킨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증명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증명은 손으로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 다음 예제 두 개를 한번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다음 평행은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해라. 자 그러면 평행은 두 직선의 거리라는 거는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얘는 무조건 쌤이 거리는 뭐라 그랬어요? 수직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최단 거리를 구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식을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8은 0이라는 식을 요 위쪽에 있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아래에 있는 식을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해보자.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우리가 한 점을 특정해야 돼. 아무 점이나 쌤은 요 점을 잡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거나 x에다 1 넣어보자. 그럼 y가 얼마가 되지? x에다 1 넣으면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어? 3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4y는 1이 되죠. 그래서 y는 4분의 1이네. 이렇게 점을 특정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된 거냐면 이 위의 직선하고 이 파란색 점하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라.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물은 두 개가 다 있죠. 직선이 있고 그리고 점 있고 1,4분의 1이니까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외워주라 그랬죠. 그죠? 바로 한번 적용해보자. 루트 9 더하기 16분의 절대값 3에다가는 1을 곱해야 되고 그죠? 마이너스 4에다가는 4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되고 더하기 8 그리고 절대값 닫아줘야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은 분모는 루트 25니까 그냥 5가 됩니다. 근데 분자는 절대값이니까 얼마? 10. 그래서 답은 얼마? 2가 되겠네.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른쪽 거는 똑같이 한번 해서 숙제로 꼭 풀어봅시다. 요거는 숙제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기하 벡터를 배우면 삼각근 공식, 신발근 공식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벡터식으로 구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지금 배우는 내용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일단 점이 지금 3개 찍히니까 그 세 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쌤처럼 A를 여기다 두고 0,3 정확하게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B라는 점은 1,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C라는 점은 마이너스 3,1이죠. 이렇게 3개의 점을 찍어주시고 우리는 어떤 특성을 좀 이용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 자체가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냥 좀 만만한 걸 잡아서 밑변으로 두는 거야. 여기를 밑변으로 두자.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얘가 밑변이니까 밑변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 거리는.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한번 해보자. 루트 x값의 차이가 얼마죠? 4네.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그럼 4의 제곱
y 값의 차이는 얼마니? 2죠.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 그럼 밑변의 길이라는 거는 루트 16 더하기 4니까 20, 즉 2 루트 5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얼마다? 2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높이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높이겠죠? 요게 이제 높이 90도가 되도록. 그럼 이 거리는 뭐가 돼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거야. 그러면 점은 아는데 A라는 점은 아는데 요 아래에 있는 이 초록색 직선을 모르는 거잖아. 이 직선은 구해야겠지. 우리가 그럼 B와 C를 지나는 직선 구해봅시다. BC 직선 어떻게 구하죠?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지. 기울기는 요걸 나중좌표로 잡고 얘를 처음좌표로 잡자. 그럼 나중 x1 처음좌표 마이너스 3을 빼면 요렇게, 그리고 나중 y좌표 마이너스 1 처음 y좌표 1 그럼 1 빼기 1 그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아무 점이나 대입하면 되겠지. 쌤은 b좌표 넣을게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전개하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양변에 두 배를 양변에 왼쪽으로 다 넘겨주자. 그러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야 우리가 공식 쓸 수 있잖아. 표준형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2분의 1x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1은 0이다. 그럼 양변에 두 배 해주시면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다. 일반형 됐죠? 그럼 여기 이제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지금 점은 0,3이지? 공식 써야 되는 점이. 그럼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보자. 어떻게 되지? 루트 1 더하기 4죠.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곱하기 0이니까 0, 그리고 2 곱하기 3이니까 6, 그리고 플러스 1의 절대값.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5분의 7이죠. 그게 바로 지금 높이가 되는 거야. 요 직선의 높이.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7이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다. 그럼 바로 삼각형 넓이 공식 이용하자. 밑변 2루트 5, 높이 루트 5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루트 5는 어차피 약분이 되겠네요. 2도 약분이 되니까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보세요.